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고리즘이고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데이터가 풍부해야 인공지능 머신이 학습을 하고 또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어야지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요,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자원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환해주고 또 기업에게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창조적인 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또 데이터의 양과 또 퀄리티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런 기술적 기반을 어떻게 응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 비즈니스 모델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술에서 가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애플이 아이팟이라든지 아이튠즈 또 아이폰을 선도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시장에 절대적인 이 강자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관련된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아닙니다.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참신한 방식으로 신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킨 덕분에 이 기술 분야에서 최고 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은 결국 이야기를 하면 기술의 창조적인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조적인 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통찰력입니다. 기술이나 제품을 혁신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혁신의 출발점 위치에 따라서 시장에서 끌어오는 이 마켓 풀과 시장 밀어넣기라고도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푸시로 구분이 됩니다. 마켓 풀은 시장이 이 혁신을 끄는 경우죠. 고객의 니즈 혹은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를 해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는 형태입니다. 테크놀로지 푸시는 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할 법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접근법의 우선순위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 상품 자체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제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술 밀어넣기,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이었죠. 하지만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또 성능이 다 같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술 자체로 차별성을 갖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대신에 고객이 원하는 이 미세한 니즈를 잘 포착해서 절묘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끌어오는 마켓풀이 중요한 시대가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는요, 레디컬 이노베이션, 급진적인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인류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테크놀로지 푸시가 중요해집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요, 시장에서 기회를 감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기술이 자신에게 뭘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중요한 미래 기술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정작 이 기술의 핵심 개념인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이 알고리즘 종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끌어낼 자율주행차나 무인점포 같은 환경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소비자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답을 얻어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헨리 포드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더 빠른 말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이나 이 아이폰,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서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런 혁신 제품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언제 나오나 기대하던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기의 이 동기화 기술, 이런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기술적 가능성을 통찰한 후에 만든 제품이죠.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니즈를 먼저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기술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도 모르는 이 니즈를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융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 지능 엔진, 다양한 세부 기술이 있지만 각각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서 혁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차량 앞에 있는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이 센싱 기술과 비디오 비전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갈지 아니면 양보할지 판단하는 의사결정 엔진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파악해서 차량 안에서 제공하는 이 딥러닝 기반의 추천 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만이 아닙니다. 차량 윈도우에 교통 상황과 차량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정보가 투영되는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이 될 수도 있고요. 차량 안에 시트가 흔들림 없도록 도로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평형 조절이 되는 이런 매트리스 기술과 같은 이 다양한 기술 융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 차원에서도 이 다양한 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 용도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원천적인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 보면요. 개발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이 알고리즘이 활용 가능한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해놓지 못합니다. 하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바둑이나 체스 게임에도 활용됐지만 영어 번역 서비스에도 활용이 됐고요. 고객의 선호를 예측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물류회사 차량의 이동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요. 마트에서 상품 재고를 파악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의료, 의사결정, 또 음악을 작곡하는 이 예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고 또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술과 결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창조성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융합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인공지능의 조합이 왠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음성 명령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마이 스타벅스 바리스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이나 채팅을 통해서 마치 스타벅스 내 점원과 이야기하듯이 주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가상비서 알렉사를 통해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할 수 있도록 했죠. 스타벅스의 핵심은 고객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걸 더욱더 강화해 주리라고 보고 이 다양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CEO인 이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브랜드를 강화하고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또 수익성을 높여주고 경쟁 우위를 확대해서 고객에게 스타벅스의 경험의 퀄리티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창조적으로 융합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보사노바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이 스캐닝 로봇을 이 마트의 서비스에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형체 인식, 패턴 인식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데요. 매장 내 선반에 있는 재고 물품을 인식해서 몇 시간의 이 노동 활동을 줄여줍니다. 로봇이 매장에서 3D 이미지를 사용해서 모든 선반에 있는 재고를 탐지합니다. 잘못 배치된 물품이 있다면 바로 인지하고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매장 내에 이 재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고 또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시간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이 소매 유통업체에서는 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장 규모가 클수록 일이 어려워집니다. 로봇은 가격표가 없거나 혹은 뭐 잘못 붙여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감지해냅니다. 또 고객이 움직이는 경로와 패턴을 분석해서 어느 구역에 어떤 아이템을 배치해야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이 매장 디스플레이의 최적화도 지원합니다. 자, 이런 이 기술의 적용의 결과는 뭘까요?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고요.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은 이 기술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는 고객 경험의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텐슨 이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이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고용하는 사람이다. 인공지능 혁신의 수혜 대상은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야 합니다. 고객은 인공지능 기반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제품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고객이 가진 문제를 기존 이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는 이 절묘한 방식으로 해결해 줄 잠재성이 많습니다. 이 잠재성은 독특한 경험의 창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됐죠. 이 스마트 에코시스템을 패밀리 허브라는 스마트 냉장고에 융합시켰습니다. 여기는 음성비서 빅스비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또 질문과 명령에 응답합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오래돼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오래돼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죠. 냉장고 문의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서 이 주방을 홈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삼성 모바일 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오븐과 연동해서 이 추천 레시피에 나와 있는
이 온도와 시간을 미리 오븐에 적용해서 또 예열을 해서 요리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살 때 냉장고 안에 무슨 재료가 없는지 또 뭐가 있는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물을 보존하는 기능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냉장고는 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다 떨어진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고요. 부엌에서 각 방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비자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이 분석 알고리즘의 융합은 소매업 비즈니스도 많이 바꿀 것입니다. 의류 비즈니스를 예로 들면요. 기존 방식대로 이 비슷한 몇 개의 의류를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주문 제작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질 것이고요.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의류를 제시해서 판매하고 또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이 완전한 상호작용이 실현돼서 맞춤형 디자인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류업체 중에서 언스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3D 이미지 프로세싱과 또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해서 맞춤 드레스를 개발한 후에 고객이 선택하면 빠른 속도로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를 예측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의류를 제공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술과 시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요. 인공지능의 탁월한 기능을 이 다양한 요소와 결합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솔루션은 고객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제품 혁신에 필요한 이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